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자, 이번 주는 날씨가 내내 흐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해서 그런지 이번 주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전장에 코스피가 파란불이 들어왔었지만 다행히도 빨간불로 돌려세웠고 오늘 0.2%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오늘 2%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기업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모두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어서 반대로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첨보 대형주와는 다르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HLB하고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2,6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 과거 한 달 내의 수급 중에서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네요. 반면에 기관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오늘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6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1,700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매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1,700억이 얼마나 큰 순매도 규모인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매수를 했었던 이 자금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이렇게 단발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던 만큼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가 3거래일 남았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을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어제하고 오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수급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면 반대로 삼성 SDI는 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고 SM,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1% 하락이 나왔고, 또 S&P 500은 0.9%, 다우지수는 0.6%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난주 목요일에 7%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고, 또 금요일에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틀 동안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틀 동안에 10%의 상승이 나온 것에 비한다면 어제의 1% 하락,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며칠 동안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틀 동안의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 그게 최소한 이번 주에는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0.1%, 그리고 대만이 2.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와 관련된 효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상해 지수는 1.2%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1.3%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나스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간헐적으로 보조 지표 중에서 활용하는 것이 RSI 보조 지표가 있거든요. 먼저 오른쪽으로 우클릭하고 지표 추가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RSI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하단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일단 이 보조 지표는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과매도 구간인지 혹은 과매수 구간인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지표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진 않고 있지만 종합 주가 지수를 볼 때 그때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죠. 지금 시점에 과매수 구간에 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지난 9월 말쯤에 이때는 파란불이 크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과매도 구간에 직면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V자 반등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고, 이게 종합주가지수에서는 대체적으로 들어맞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로 조금 가보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낙폭이 제한이 되었고, 결국 시간이 조금 거친 뒤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전으로 가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1월 말쯤이었는데 이때도 과매도 국면에 접해 들었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패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도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닥에서 15%의 상승이 나왔고 과매수 국면에 접해 있는 만큼 이게 지수가 빠질 것이라고는 단정지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보다는 이런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 만큼 그 점을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이 구간에서 조금은 강세가 나왔었던 반도체나 2차전지, 특히 오늘 2차전지 관련주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말에는 동시에 과매도 구간에 접했었지만 지금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과매수 구간에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도 보면 많은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의 위치 그리고 코스닥까지 지금이 어느 시점이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는 오늘 4%가 넘는 큰 하락과 함께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도 특별한 악재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과매수 구간에 접해 있는 만큼 여기서 시장이 쉬어간다면 당연히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반도체나 2차전지 그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단기적인 시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 관점을 구분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거의 2년 만이죠.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불화가 있었지만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핵심 의제라는 것은 대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코로나 봉쇄 조치,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선거 전에 보면 당선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던 만큼 이제는 조금은 자극적인 발언을 뒤로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재료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가장 크게 강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중소형 건설주였습니다.
특히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회동이 있고 나서부터는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또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료를 한번 잘 찾아보고 그 재료에 맞는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 이쪽이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잘 알려진 네옴시티 관련주가 아닌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 그걸 이번 주 목요일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하고 빈살만 왕세자가 회동을 할 것이고 그때 5G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새로운 재료에 관심을 가져보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오늘 대만 관련주가 주가가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에서 TSMC에 41억 달러를 신규 투자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분에 있어서는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특별히 상승할 만한 재료도 없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부침을 겪고 있었던 TSMC가 오늘 장중에 큰 상승과 함께 대만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국내 시장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기업들, 예를 들어서 원익QN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석영 유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고객사가 TSMC이고 또 그 외 많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TSMC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시면 물론 대형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와서인지 코스피는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과거 1월하고 6월, 9월 이때처럼 크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의 기회를 잡을 것이고 과거처럼 시장은 크게 얼어붙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른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만큼의 큰 급락장이 나오지 않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져보시고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 뒤에 연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